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흡 정지 발작이 있는데 뇌파 검사를 해야 할까? 입니다. 호흡 정지 발작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울 때 몸이 시퍼렇게 변하는 것을 호흡 정지 발작이라고 합니다. 호흡 정지 발작은 놀람, 아픔, 불만, 분노 등으로 인해 갑자기 울기 시작한 아이가 호흡을 정지하게 되면 그 결과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급속하게 뇌의 무산소증이 초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호흡 정지 발작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감정이 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창백함, 호흡 정지, 의식 손실 및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증상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발작은 아닙니다. 호흡 정지 발작은 건강한 아이의 5%에게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1세경에 시작되며 2세경에 가장 심해졌다가 4세 무렵이 되면 사라집니다. 4세까지 약 50%, 8세까지 약 83% 정도의 아이들에게서 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수의 아이들은 성인기까지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될 경우 뇌전증 등 신경학적 질환과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뇌파 검사가 중요한 진단도구로 활용됩니다. 호흡 정지 발작에서 뇌파 검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단적 가치입니다. 뇌파 검사는 뇌전증 발작 동안 또는 발작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뇌파, 뇌전증 모양 방전, 극파, 서파 등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작이 실제로 뇌에서 기원한 것인지 아니면 비뇌전증성 뇌, 실신, 가성 발작 등 인지 감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0분 내외의 짧은 뇌파 검사에서는 실제 뇌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이상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첫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이 뇌파 검사의 한계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호흡 정지 발작 환에서 일반 뇌파 검사는 정상이며 뇌전증 모양 방전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검사만으로 뇌전증성 발작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 생후 5, 13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호흡 정지 발작 환아의 뇌파는 발작 직전 광범위한 델타파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작파나 뇌전증 모양 방전은 없었습니다. 3. 뇌파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응급실에 갑니다. 호흡 정지 발작이 일어나도 보통 몇 분 안에 호흡을 다시 시작합니다. 청색증이 계속되거나 1분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면 응급실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백해지는 증상이 심하다면 뇌파를 찍고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전형적인 증상일 때 의식 소실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보통 1분 이상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번 양상이 다르거나 발작 중 강직 또는 경련성 움직임이 심한 경우입니다. 발작 후 회복이 지연될 때, 발작 이후에도 오랜 시간 혼수 상태 또는 의식이 혼미하거나 발작 후 마비 일시적인 토드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발작이 생후 6개월 이전에 시작된 경우,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된 경우에는 다른 신경학적 원인 배제가 필요합니다.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동반될 때, 발달 지연, 근긴장 이상, 언어 지연 등 신경계 증상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전증이나 발작 장애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뇌전증 발작과 구분이 어려워할 때 뇌전증과 감별을 위해 의료진 판단해 뇌파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